자,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정태근 팀장 때문에 아침에. 제가 찐당황할 뻔했네요.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죠. 뭐, 사실 생방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일 다 네. 있어요. 정보를 빨리빨리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또 눈에 띄는 정보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어요. 항상 시장은 이런 핫한 모멘텀을 좋아하죠. 네. 비트코인 공매도가 지금 10억 달러인데, 제2의 게임스톱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헤지펀드 비트코인은 지금 거래가 양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공매도도 돼요? 되더라고요. 네. 네. 공매도가 돼요. 처음 알았네요. 네, 헤지펀드들은 해요, 이걸. 국내에서는 힘들지만 네. 해외에서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새로운 거 알았네요. 네, 10억 달러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걸 털어먹자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또 그 숏 네. 스퀴즈라는 것 때문에 이상급등을 보이는 기업들이 지금 있잖아요. 네네. 기업도 그렇고 시세들이 그렇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쫓아가거나 추종한다면은 미리 뭐 안다면야 오히려 그쵸, 제일 좋은 건 거죠. 빠른 트레이딩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 이게 뭐 스킬 기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후행하는 따라갈 경우에 네. 우리 정태현 팀장이 자주 얘기하시는 추격을 할 거냐 추적을 할 거냐. 그쵸, 네. 하여튼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한 번씩 우스갯소리 한 번 드리는 게 1년 뒤 신문을 볼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누구나 다. 네, 그 백투더 퓨처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스토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드리는데 참 그래서 어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사이에 개인이 많이 똑똑해졌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뭐 찌라시 많이 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의 비대칭성, 기울어진 농장 이거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래서 어찌 보면 퍼스트 무버보다는 패스트 파울러니까 눈치 작전에서 빨리 따라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공매도 같은 경우에 아니 미국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저 네. 내용의 포인트는 비트코인 관련주가 국내에 또 언급되는 네. 묶음이 있잖아요. 뭐 네, 비덴트란지 뭐 이런 정도 있죠. 그렇죠. 그거를 또 미리 가서 네. 하실 건가? 별로 건강하고 싶진 않죠. 저는 항상 예를 들어 뭐지? 콩 농산물 얘기할 때도 네. 관련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뭐 콩 ETF라든지 3대 농작물 ETF를 말씀드렸듯이 저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리스크는 어차피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회적으로 관련주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저는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직접적으로 그냥 차라리 여기에 이 이슈로 인해서 매매에 동참하실 거면은 차라리 비트코인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네, 네. 차라리 비트코인 하라고. 그러면 은 얘기도 네네. 지금 많잖아요. 어제 이제 은 선물 가격 네. 뭐 어제 얘기들 시간에 걸려서 많이 급등했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은 ETF가 네. 어제 또 올랐고 하다 보니까 은 ETF는 어떨까요? 이게 좀 저도 네. 굉장히 좀 난해한 게 결국에는 귀금속 금이나 은이나 네.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인이 있지만 달러 가치하고 이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어제 부분도 달러가 강했는데도 은 가격도 같이 올랐단 말이죠. 네네. 두 개가 계속 같이 가기는 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은은 어떨까? 은 관련주 이런 것 좀 국내 고려아연, 은관료주가 고려은밖에 없지 않나요? 고려아연 뭐 그렇죠. 백금 뭐 직접적인. 은하고 연관시켜 보면 그러니까 기금속을 보게 되면 금은을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산업용 금속을 보게 되면 백금하고 은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금속을 보게 되면은 고려은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거를 산업용 금속 쪽으로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산업용 금속 ETF가 없고 미국 쪽에 산업용 금속 ETF가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있긴 한데 네. 그 거래가 가능하시면 하면 좋겠지만은 안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백금을 보게 되면 기업명을 아시겠지만 백금 TNA 이런 네, 회사들이 네, 있고요. 네. 사명이 이렇게 네, 또 돼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그래서 은이 지금 올라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금속보다는 3년 금속 맥락에서 보게 되면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은이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에서 백금 쪽으로 은 쪽으로 바톤 터치가 제가 볼 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은 ETF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일단은 그냥 다이렉트 투자를 하라. 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은이든 뭐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든. 그다음에 이제 네. 준비하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시장 오늘 어떻게 대비할까요? 어제 급반등이 또 올라왔죠. 네네. 90포인트,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네. 그러니까 그제 떨어진 만큼 다시 되반등을 했는데 네. 그제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럼 오늘 또 이제 이 반등을 이어가면서 추세 전환을 좀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좀 다뤄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어제 반등에 대해서
반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줄이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적 상승이냐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어제 반등을 기술적 반등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금 그 포트폴리오에 어떤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으로 보게 된다면 당연히 현금 확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니다.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추세 상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은 홀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 판단에 따른 전략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간에 일단 놓여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게 오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모레 쪽에 뭐 누구나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추세적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그때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제가 볼 땐 코스피가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은 아마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어제 상승폭으로 인해서 아마 이슈가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정강후약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판단에 따른 전략을 좀 수정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세적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네. 저는 현금 확보를 좀 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리고 오늘까지도 네네. 지금 호가가 이제 3,100선 쪽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추세적 상승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추세적 상승으로 가냐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을 하려면 3,200을 일단 넘어가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요거는 그러니까 전문가마다 아마 어제 반등에서 판단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기술 반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일단 어제 금융투자 섹터에 대해서 금융투자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특히나 금융투자 섹터에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금융투자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성 그리고 단기성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융투자 섹터가 먼저 매수를 하고 이 선순환이 조금 이 순환매가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이게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은 금융 투자만 이 수급이 좀 집중이 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저는 현금 확보를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추세적 상승으로 가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추세적 상승으로 간다. 그럼 그때 가서 5% 정도 덜 먹을 생각하고 말 그대로 추적 매수 그러니까 추격 매수 아닙니다. 추적 매수 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추적 상승으로 간다라면 그 정도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반대 경우에 현금 확보를 했는데 제 예상처럼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고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장이 바닥에 뭐 어디서 꼭 그 또 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현금 없으면 기존에 물려있는 거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가서 또 주식을 매수하는 어떤 그 기회비용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확보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확보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심, 조금만 종목별 천천히 등락 현황. 얘기해 주세요. 네. 아, 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어느 쪽인 방향성이 제시가 되더라도 저는 투자 상관이 없다고. 심리의 안정이 네. 필요하다. 예, 종목별 등락 현황을 꼭 지켜봐라.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라고 하는 종합 주가 지수나 뭐 코스닥 지수 이런 네네. 거보다는 지수가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오르는 거야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뭐 하더라도 상승 종목 네. 수하고 하락 종목 수를 꼭 네네. 비교해봐라 이게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상승할 때 너무나 당연히지만 상승목수 우위를 보이는 게 더 대다수거든요. 네. 물론 뭐 그 IT는 자동차 편중이 돼가지고 뭐 하락 종목 우위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떤 종목 들어가더라도 리스크가 좀 작습니다. 근데 네. 그 반대의 경우에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종목을 매매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종목을 매매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하락 종목 수가 1200쪽이 넘어간다.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와 평평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면은 시장을 하락을 하더라도 종목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 어쨌든 하락 종목수가 극단적으로 우위를 보이게 되면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완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수급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이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우선순위 봤을 때는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는 게 즉 투심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려운데. 그냥 3,100 가면 팔고 네. 3,000쯤 오면 다시 사고 샀다 팔았다. 그렇죠. 그게 박스권이 되면 그게 좋겠죠. 네. 근데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냐, 네. 추세 상승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틈새 시장으로 막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이냐, 수익 상승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먼저 하는 게 시장의 맞겠죠. 해답을 정확히 뭐 네. 우리가 얻을 수는 없지만 뭐 움직임 보고 또 판단하자고요. 그죠? 네네. 네.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해야 되는. 네. 섣불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네, 보고 항상 좀- 말씀드린 그쵸, 추정 매수. 적응하자. 네. 그럼 잠깐 조금 숨 좀 돌리고 오겠습니다. 신민영 아나운서가 지금 또 여러분들 관심 리스트 상위 기업 그리고 또 레포트 나온 거 있으면 특이한 거 정리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5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장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셀트리온 HLB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가 있는데 관련 기업은 뭡니까? 우주항공 관련 기업은 뭐를 보면 될까요?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개장이 임박했는데. 아, 예. 자, 일단은 셀트리온과 HLB 네. 예, 어제 그 공매도 이슈 때문에 약간 시세가 역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언은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요거는 과거사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2011년인가 10년인가 정도에 아실 거예요. 서영진 회장이 공매도 사례까지 전쟁 얘기를 네. 하게 되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국민 사례에서 전쟁을 이겼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와 차이점이 뭐냐면은 주가 위치는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가의 위치가 그때 대비해서 너무 높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가장 큰 걱정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3월 달부터 6월 달로 제가 지난주 정부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6월 달에 일단 시가총액 50위권 내 종목들만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쪽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방향을 좀 잡고 있다는 얘기를 아직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유관기관은 이번 네. 달 2월 달 안에 아마 그 네네. 시스템 정비를 할 겁니다. 불법 네.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라고 네. 오늘 아침에 나왔고 네. 그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이제 차근차근 입법화 절차를 거쳐서 네. 6월경. 근데 이제 6월이라고 딱 명문화되면 그 전부터 아마 문들 움직임이 그쵸, 있을 네.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뭐 공매도가 맞다 틀리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바는 아니고 기업의 이제 본질, 늘 네네.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항체치료제의 그 조건부 허가가 오늘 2월 5일인가요? 조건부 허가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 조건부가 네. 됐나요? 그건 됐고 대웅하고 대웅이 또 하고 있잖아요. 대웅이 아마 대웅. 조건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기사를 제가 좀 네. 확인해 봐야겠군요. 그래서 그 말씀해주시면은 그 공매도 같은 경우 좋다 나쁘다 판단할 부분은 너무나 감정적인 부분이 또 있다라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셀트리온이 지금 공매도 이슈만 너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캐나다 판매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결국 셀트리온이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공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 램시마라는 제품이 유럽에서는 점유율이 55%가 이제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각처 발표가 네. 이거네.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네. 레키로나주 네. 네. 허가 여부를 2월 5일날 결정을 하겠다. 네. 판매 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물론 허가가 약심이 허가가 하여튼 되면은 2월 또 네. 재료는 될 수 있겠나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미 좀 알고 있기 선반영, 때문에. 네, 됐다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지금 항체치료제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 캐나다 판매 승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시다시피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램시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점유율이 55%거든요. 근데 미국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회적으로 북미 시장을 이제 캐나다 시장을 통해서 북미 시장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캐나다 시장 공략을 통해 가지고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매출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셀트리온을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이 공매도라는 부분은 어차피 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HLB는 그러면은 같은 맥락으로 같은 봐야 맥락입니다. 되고 네, 같은 맥락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네. 제한적이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시는 네네네. 거고 너무 공격적으로 그거에 편승하는 전략은 네. 다소간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네. 단기적으로 뭐 이슈에 대응을 한다는 모르겠지만 음. 단기 대응이 맞다 생각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거는 워낙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아이고 이건 좀 어려운데 이 무인 드론 관련돼서 오늘 아침에 베셀이라는 기업의 개별 기업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이 또 가는군요. 베셀의 호가가 네. 뭐 전자 호가 뭐 우리 그 시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베셀이라고 하네 베셀. 배세. 저도 네. 좀 용어가 생소해서 죄송합니다. 정부 주도의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핵심 개발 수혜주 뭐래갖고 몇몇 개별주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단기로 봐도 되나요? 배셀 같은 경우에 조금 차트를 보니까 좀 오르긴 했는데 참 어저께 또 바짝 또 주가 땡긴 거 보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 면은 뭐 괜찮다라고 이슈는 봐지네요. 이슈로. 예, 위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슈는 괜찮지만 음. 위치적인 측면이 조금은 부담스럽다. 제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조금 짧게 단기로 네네. 보는 게 좋겠다 이것도.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호가 보고 다시 시장 얘기 나누겠습니다.